시험답이 없네. 아, 오늘 시험 끝나가지고 저희들 개별 수업할 때 다 강릉 사주려고 그랬는데 괜찮아? 네가 괜찮아? 다 지키고 있어. 네가 지금 괜찮다고 그랬어. 시원이가 괜찮다고 했어. 알았어. 알았지야? 시원이가 괜찮다고 했어. 자, 해보자. 다시 말하지만 숙제 내준 거는 꼭 채점을 해. 꼭 했고 좀 더 숙제를 내가 진도를 못 나가는 한이 있어도 숙제는 제대로 좀 검사를 해야 될 것 같아. 방학이니까 막 안 되면 무조건 부르는 거지 그냥. 안 되면 뭐 낮으로 불러도 되니까. 그치 혜린아? 이제 낮으로 불러도 되거든. 무조건 불러야 될 것 같고 숙제 채점 제대로 해. 채점. 수어 엉뚱한 속도가 훨씬 쉬워요. 배워보서는 알겠지만 미리미리 배워서 알겠지만 수투가 훨씬 쉬워. 그래서 또 재미도 있어. 수어는 정말 재미없거든. 근데 수투는 재밌어. 재밌었니? 그건 아니야. 근데 수학은 다 똑같이. 하여튼간 그렇습니다. 오늘 아마 진도가 많이 못 나갈 거야. 완전히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진도가 많이 못 나가고 숙제도 거의 없지 뭐. 그래서 수업 시간에 개별 수업 시간에 다 끝내고 가지 않을까 싶어요. 개념서로는 개념원리, 유형서로는 알편입니다. 두 가지. 자, 이제 이 수투 이게 개정이 되면서 이름이 바뀌었어. 너희 밑에 애들은 미적분이라고 해. 이 단어를. 하여튼 미적분에 대해서 배우는 거야. 미분 적분에 대해서 배우는 거고 생각보다 미분 적분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 이과가 나중에 미적분을 선택하면 쫄라 어려워요. 지금 미적분 선택할 사람이 누가 있지? 유림이, 시원이. 쫄라 어려워요. 좀 너무 어려워. 진짜 어려워. 하여튼간 그때 일이고 그 전까지 수투는 쉽습니다. 그러면 확통? 깔끔하게 나가겠구만. 확통? 깔끔하게 나가겠네. 확통이 어렵진 않아. 자, 극한이라는 부분을 배워. 오늘은 극한하고 좀 친해지는 시간이라서 진도는 거의 많이 못 나갈 것 같아. 좀 친해지고 나서는 쭉쭉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극한이라고 해가지고 얘는 뭐냐면 영어로는 리미트라고 불러줍니다. 리미트라고 불러주고요. 이게 사전적인 의미가 어떤 물체가 최종적으로 도달하고 싶은 목표 이걸 가지고 극한이라고 얘기를 해. 최종적으로 어디로 가고 싶냐라는 얘기야. 오케이? 예전에는 수열의 극한이라는 걸 배웠었거든. 근데 그게 너무 어렵다고 해가지고 원래 수열의 극한이 먼저 있고 함수의 극한이 나중에 있었는데 이게 함수의 극한인데 수열의 극한이 없어져 버렸어. 없어진 게 아니고 너무 어렵다라고 해가지고 미적분으로 옮겨졌어. 근데 수열의 극한을 좀 배우고 극한을 배우는 게 좀 쉽거든. 그래서 간단하게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 수열의 극한. 자, 최종적으로 어디를 향해 가느냐 이게 극한이란 말이야. 그럼 만약에 이런 수열이 있어. A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2, 4, 6, 8 등차 수열이잖아. 그럼 우리가 수원에서는 일반항까지 n번째 항까지를 딱 배웠단 말이야. 근데 이제 뭘 하고 싶냐면 계속해서 항을 늘리고 싶어. n을 꾸준히 키우고 싶어. 꾸준히 키우고 싶어. 계속해서 n이 커진단 말이야. 그럼 뭐 2n 플러스 1 이렇게 진행할 것이고 계속해서 무한대로 무한대란 말 쓰면 안 되죠. 하여튼 계속 키우고 싶어. 그럼 결국 이 숫자는 어디를 향해서 갈 것이냐라는 얘기야. 어떻게 될 것 같아? 어떻게 돼? 너무나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2, 4, 6, 8 계속해서 진행하고 싶어. 숫자가 어떻게 되고 있니? 20 커져요. 아니 계속 20 커지는 건 당연한데 숫자가 어디를 향해서 가겠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야. 어떻게 되겠어? 계속 커지겠지. 이렇게 말하겠지. 계속 커진다라고 얘기를 하겠지. 근데 숫자가 계속 커지는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주냐면 얘를 무한대라고 불러. 무한대. 너희들이 익숙한 무한대라는 개념을 쓴단 말이야. 무한대는 숫자가 아니야. 실수가 아니야. 그냥 커지고 있는 상태를 얘기해. 상태. 계속해서 커진다라는 얘기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커져. 목표가 없어. 오케이?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무한대라고 불러줍니다. 그럼 이 상황을 우리가 이해는 가지 무슨 말인지 계속해서 커진다. 이 상황을 내가 기호로 써볼게.
자, 결국은 어디를 향해서 갈 것이냐라는 얘기야, 리미트. 어떻게 됐을 때, n이 계속해서 커질 때, 항의 넘버가 계속해서 커질 때.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커진다라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어? 무한대라고 표현했잖아. n이 점점 커질 때, 무한대로 갈 때. 오케이? 자, 여기에 뭘 쓰냐면 일반항을 쓰는 거야. 자, n이 점점 커질 때의 일반항은 어떻게, 어디를 향해서 갈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야, 이게. 알겠어? 얘는 결국 뭐라고 할까, 우리는? 무한대로 갑니다. 이렇게. 이 기호를 이해해야 돼, 일단. 이 기호. n에다가 무한대로 계속 커지게 숫자를 집어넣어버리면 an이라는 수열은 어떻게 될 겁니까? 어디를 향해서 갈 것입니까? 라고 하고 무한대라고 답한다고. 그러면 무한대라고 해버리면 특정한 값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 계속해서 커지는 거잖아. 어디 뚜렷한 목표가 있는 게 아니지. 이런 상태를 뭐라고 불러주느냐? 수열이 발산합니다. 라는 얘기야. 발산이 뭐지? 너의 꿈을 발산시켜라, 펼쳐라 라는 얘기 아니야. 어떤 특정 값으로 가지 않겠다라는 얘기야. 주요한 단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무한대, 리미트, 자, 발산. 그러면 이런 수열이 있다고 치자. Pn이야. 자, 1,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이렇게 가고 있어.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뭐 2분의 1인 등비 수열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굳이 일반항을 쓰면 2분의 1에 m-1제곱. 우리가 수원에서는 여기까지만 공부했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싶어? 계속해서 키우고 싶은 거야. 오케이? n을 항의 넘버인 n을 계속해서 키우고 싶은 거야. 계속 1, 2, 3, 4 계속 커지면서 집어넣고 싶다는 얘기야. 그럼 이 숫자는 어디를 향해서 갈 것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준성아 어디를 향해서 갈 것 같아? 계속 아니 작아지지 않아요? 작아지지. 어디를 향해서 갈 것 같아? 0? 그건 작아지, 계속 작아지는 게 아니지. 계속 작아지면 음수로 넘어가 버려야지. 그치, 0이지, 0. 처음에 1 나왔다가 2분의 1 나왔다가 4분의 1 나왔다가 8분의 1 나왔다가 16분의 1 점점 x축에 다가가고 있지. 얘는 0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야. 계속 0에 가까워. 너무 당연하죠. 분모만 계속 커지니까 점점 0에 가까워지겠지. 그래서 자,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여기다가는 뭐 bn을 써도 되지만 일반항을 써도 됩니다. 자, 이렇게 그치? n에다가 1부터 계속해서 키우면서 들어가겠다라는 얘기야. 그때 이 숫자는 어디를 향해서 갈 것이냐? 0을 향해서 갈 것이다 라는 얘기야. 특정 값을 향해서 가버리잖아. 얘를 가지고 우리가 수렴이라는 말을 써. 어떤 특정한 값으로 가게 되면 수렴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너의 의견을 수렴하겠어, 받아들이겠어 라는 얘기 아니야. 알겠어? 오케이. 그래서 극한의 결과는 최종적으로 두 가지예요. 발산한다든지 수렴한다든지. 발산은 어떤 특정 값으로 가지 않는다는 얘기야. 근데 중요한 건 뭐겠어? 수렴할 때가 중요하겠죠. 극한 값을 가지고 사용을 할 테니까. 그치? 한 번만 배워볼게. cn까지만 하고 이제 함수의 극한으로 들어갑니다. 1, 마일, 1, 마일, 1 이렇게 되고 있어요.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1인 등비수열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에 n-1 여기까지 보는 게 수원이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진행하겠다. 자, 리미트. 자, 아직 간단하게 이렇게 쓸게. 처음이니까 이렇게 쓴 거야. 자, 이렇게 쓸게.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자, 이 녀석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그래프를 그려보면 1, 마일, 1, 마일 이렇게 진동한다고 해요. 진동 말 그대로 진동하게 되잖아요. 진동한다고 합니다. 진동. 그럼 진동하는 것은 수렴일까 발산일까요? 표비나 수렴일까 발산일까요? 수렴. 어떤 특정한 하나의 값을 향해서 가는 걸 가지고 수렴이라고 해요. 수렴일까 발산일까요? 발산입니다. 알겠어? 딱 하나의 값이 나와야지만이 수렴인 거야. 근데 얘는 계속 진동하고 있잖아. 그래서 얘는 발산의 하나입니다. 자, 알겠어? 어떤 의미인지? 딱 하나의 값을 할 때 수렴이라고 해요. 이런 게 이제 함수의 극한, 수열의 극한이고, 이런 걸 배우고 나서 나중에 이제 함수의 극한을 배우는데, 지금 수2에는 이 수열의 극한 부분이 없어졌어요. 자, 하여튼 이 개념을, 이제 리미트가 좀 뭔지 알겠지?
리미트가 뭔지 알겠죠?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고, 자, 두 번째, 이제 함수 칸이 들어갑니다. 함수의 극한. 자, 수열의 극한은 우리는 일반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몇 번째 뭐가 있는지 알아요. 그렇지? 뭐 이런 거 물어보겠어? 리미트, n이 3으로 갈 때, 뭐 2n 플러스 1이라는 수열은 어디로 갈까? 이런 거 안 물어본다고, 수열은. 그치, 무한대로만 가요. 왜 다 알고 있거든, 뭐가 있는지. 그래서 수열 같은 것은 오직 무한대로만 보면 됩니다. 무한대로만. 자, 얘 어디로 가겠어? 직관적으로. 어디로 가겠어? n을 계속해서 키우면 이 숫자는 어떻게 되겠어? 계속해서 어떻게 되겠어? 커지겠지. 얘는 무한대로 이렇게 이제 샜지. 오케이. 그래서 수열의 극한은 무한대로만 보래요. 무한대로만. 근데 이제 함수의 극한은 약간 다릅니다. 자,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겁니다. 함수의 극한은 fx라는 식이 있어요. fx라는 식이 있는데 x 플러스 1이라는 식이야. 자, 수열은 어느 항에 누가 있는지가 궁금하기 때문에 항이 어떻게 움직이냐를 보겠다면 함수는 함수값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x에다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 그 함수값이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이런 게 중요한 거라고. 그리고 수열과 함수의 차이는 수열은 자연수만 들어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그치? 근데 함수는 모든 실수가 다 들어가. 오케이? 뭐 0.01 막 이런 것도 들어가고 한단 말이야. 자, 그렇다면 이런 식이 있어. 내가 뭐가 궁금하냐면 x가 2로 가까워질 때, 즉 x에다 숫자를 막 집어넣어. 2에 가까워지게 숫자를 집어넣어. 이때 함수값은 fx는 어디를 향할까요? 함수값이 궁금한 거야. 뭐 당연히 2에 가까워질 때 함수값은 어디를 향하겠어? 3에 가까워지겠, 당연히 3에 가까워지겠죠. 내가 가까워진다라는 말을 했잖아. 2에 가까워진다. 자, 극한은요. 2까지 딱 집어넣지 않아. 어떻게 집어넣냐면 이게 중요한 건데 2에 점점 가까워지게 숫자를 집어넣는 거야. 2를 절대 집어넣지 않아. 숫자는 무한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2에 가깝게 숫자를 집어넣을 수 있어. 아, 시계라자. 일로 가자. 2에 가깝게 집어넣을 수가 있어. 자, 0.9 집어넣고 0.99 집어넣고 0.999 집어넣고 0.999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1에 가깝게 집어넣을 수가 있다고. 그래서 자 1에 가깝게 집어넣는데 절대 1까지 집어넣지 않아. 그냥 1에 가깝게 집어넣는 것 뿐이야. 그렇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집어넣는 방법이 두 가지. 자, 처음 이 시간을 잘 들어야지 나중에 극한에서 안 헷갈려. 극한에서 한번 헷갈려버리면 죽도 밥도 안 돼 진짜. 자, x에 1에 가깝게 집어넣을 거야. 근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어떤 방법이냐면 1보다 작은 쪽에서 1에 가깝게 집어넣는 방법과 1보다 큰 쪽에서 1에 가깝게 집어넣는 방법이 있단 말이야. 그럴 거 아니야. 수직선상에서 보면 왼쪽에서 다가올 때, 오른쪽에서 다가올 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x를 자 어떻게 집어넣을 것이냐. 1에 가까운데 작은 쪽에서 1에 가까워지게 집어넣을 거야. 이렇게. 그럼 함수값이 어떻게 나오느냐. 함수값은 x 플러스 1이니까 1.9, 1.99, 1.999 얼마를 향해서 가니 함수값이? x가 1에 가깝게 들어가고 있어. 함수값은 얼마를 향해서 가니? 2를 향해서 가잖아. 굉장히 쉬운 얘기를 지금 되게 디테일하게 하고 있는 거야. 쉽잖아요. 솔직히 1에 가깝게 집어넣으면 2가 되는 거잖아. 걔를 좀 디테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자, 그러면 작은 쪽에서 1에 가깝게 집어넣는 방법과 자, x에다가 숫자를 집어넣는데 큰 쪽에서 1.1, 1.01, 1.001 이런 식으로 큰 쪽에서 집어넣는 방법이 있어. 그럼 큰 쪽에서 집어넣어버리면 2.1, 2.01, 2.001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고. 자, x값은 1에 가깝게 집어넣고 있어요. 1을 절대로 집어넣지 않아. 오케이? 1은 집어넣지 않아. 점점 1에 가까워지는 숫자를 집어넣는 거야. 값이 어디를 향해서 가니? 2를 향해서 가지. 자, 이렇게 두 가지로 집어넣을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렇다면 자, 이건 지금 내가 극한값을 보고 있는 거거든. 자, 1에 가깝게 숫자를 집어넣고 있어. 작은 쪽에서 가깝게 집어넣을 수도 있고 큰 쪽에서 가깝게 집어넣을 수도 있어.
이걸 뭐라고 불러주냐면 작은 쪽은 왼쪽이니까 좌극한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극한값을 보고 싶은데 좌극한 값을 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작은 쪽에서 다가가는 걸. 자, 그리고 큰 쪽에서 다가가는 걸 우극한이라고 불러준단 말이야. 그래서 좌극한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리미트 x가 1로 향하는데 작은 쪽에서 다가서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줘. 뒤에다가. 이걸 좌극한이라고 표현해요. 1보다 작은 쪽에서 1에 가깝게 집어넣겠어요. 그 말이야. 그럼 이제 큰 쪽에서 다가서는 걸 뭐라고 불러주느냐? 리미트 x가 1 플러스라고 불러준 거야. 1에 가깝게 집어넣을 건데 큰 쪽에서부터 집어넣을 거예요. 여기 덥지. 큰 쪽에서 집어넣을 거예요. 라고 해가지고 우극한이라고 불러준 거야. 이해했지? 여기까지 이해했지? 자,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자, 이걸 구하고 싶은 거야. x가 1로 향할 때 fx는 어디로 향할 것이냐? 근데 내가 구한 게 두 가지야. 이거 좌극한이야. 작은 값. 좌극한은 2를 향해. 우극한도 2를 향하지. 자, 얘를 지금 너무 열심히 수업하고 있는 거야. 분분히 계속 분출이 된다. 자,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 작은 쪽에서 집어넣을 거야. 어떤 식에다가 fx, x 플러스 1에다가. 이럴 때 좌극한 값이 얼마가 나왔다고? 얘가 좌극한 값이야. 2가 나왔어. 그치? 자, 리미트 x가 1 플러스 큰 쪽에서 1을 가깝게 집어넣었어. 그랬더니 x 플러스 1이 뭐가 나왔어? 이번에도 2가 나왔어. 아,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서로 같은 상황이 된 거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수렴합니다 라고 해. 또는 극한 값이 존재합니다 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 우리가 리미트 x가 1로 향할 때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 값을 2로 수렴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 자, 다시 무슨 말이냐. 이 극한 값을 구하고 싶으면 우리는 두 가지를 봐야 된다는 얘기야. 좌극한과 우극한 값 두 개를 보고 나서 같으면 그제서야 수렴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건데 솔직히 문제를 풀 때마다 이렇게 하기 귀찮아요. 그리고 너희도 딱 봐도 알겠지만 1로 향하게 되면 2가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푸는지를 보여줄게. 자, 실질적으로 극한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풀 것이냐. 자, 그래프를 그립니다. 함수 극한은 그래프로 판단하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y는 x 플러스 1을 그릴 거야. 솔직히 근데 이 문제는 그래프 그릴 필요가 없지만 처음이니까 보여주는 거야. 자, y는 x 플러스입니다. 나는 뭘 보고 싶냐면 x가 1로 가까워질 때 함수 값은 얼마를 향해서 갔냐를 보고 싶은 거야. 근데 두 가지를 봐야 된다고. 작은 쪽에서 1로 가깝게 또는 큰 쪽에서 1로 가깝게 두 가지를 봐야 된다고. 근데 내가 작은 쪽에서 x값을 1로 가깝게 집어넣을 때 x가 1 마이너스 1일 때 자, 이때 함수값은 이렇게 나오잖아.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뭐 이럴 때는 2가 되는데 자, 이걸 집어넣으면 이거 집어넣어주면 이거 집어넣어주면 이거 이렇게 점점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걸 y축에다 표현해보면 이렇게 난다고. 함수값이 이렇게 나온다고.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야? 그래,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2를 향하는 거야, 2. 그냥 그래프에서 바로 본다고. 1로 주면 2를 향하게 되네. 이해가? 오케이? 자, 이걸 알아야 돼. 이거 몰라 그러면 극한 다 몰라. 애매해진다. 자, 1 플러스를 보고 싶어. 그럼 1보다 큰 쪽에서 2에 가깝게 집어넣는 거야. 그럼 y값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게 이렇게 나온다는 거잖아. 이때도 어디를 향하는 거야? 2를 향하는 거야. 아, 두 개가 서로 같네? 그러니까 1로 향할 때 극한 값은 2로 수렴하게 됩니다. 이렇게 안 수렴하지? 잠깐만요.
귀에 빵빵했는데 그랬잖아. 잠깐 귀에다 핸드폰 보고 어디서 소파에 핸드폰 넣어야 돼. 이게 진짜 이해했어? 별나 쉬운 걸 되게 지금 진지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런 다음에 이런 것도 귀찮아. 그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최종적으로 그래프가 좋아져. 1에 대한 함수값 보십시오. 결국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같다는 얘기는 두 그래프가 같은 곳을 향한다는 얘기야. 맞잖아. 같은 곳을 향하면 그 최종 목적지 이 값으로 수렴하는 거야. 이게 바로 판단하는 거야.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다라고 이제. 우리가 배웠던 그래프들은, 그러니까 너희들이 배웠던 그래프들은 전부 다 이어진 그래프만 배웠어. 1차, 2차, 무리함수, 유리함수. 이어져 있는 그래프만 배웠다고. 그럼 이어져 있는 그래프는 항상 왼쪽에서나 오른쪽에서나 같은 값을 향하게 될 수밖에 없어. 그렇잖아. 왼쪽에서나 오른쪽에서나 같은 값을 향하잖아. 그 값이 극한값이지. 그래서 이어져 있는 그래프는 1에 대한 극한값을 구하고 싶으면 그냥 1에 대해서 함수값을 말하면 되는 거야. 이어져 있는 그래프는. 근데 앞으로 이어져 있는 그래프가 많이 안 나와.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고 봐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주어져요. 1, 2, 뭐 이런 식으로 주어져요. 이런 식으로. F. 자, 그럼 봐봐. 1에 대해서 자,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향할 때 시연아 극한값 어디를 향하겠어? 함수가 어디를 향하겠어? 1 마이너스를 향해. 그 말은 1에서 작은 쪽에서 1이 가까워지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집어넣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결국 이렇게 나오는 거야. 1에 가까워진 거야. 1에 가까워지는 거야. 얘는 2야. 이걸 읽을 수 있어야 돼. 자, 선생님, 1에 가까워지면 1일 때 함수값은 2잖아. 함수값은 2야. 근데 내가 말하지. 절대로 극한은 1까지 집어넣지 않아. 가까워지게 집어넣는 거야. 리미트 x가 1 플러스 fx. 자, 주의선아. 1 플러스 fx는 어디를 향해? 1보다 큰 쪽에 집어넣는 거야. 그래. 이렇게 집어넣는 거야. 그렇다면 이렇게 함수값이 나오는 거야. 결국 이렇게 나오는 거야. 2를 하면서 가까이 가잖아. 얘는 수렴하지 않아. 값이 존재하지 않아. 이것만 터득하면 첫 번째 단원 끝나. 소단원이. 이 그래프에 대한 내용이 나와. 결국은 같은 곳을 향해라는 거야. 같은 곳을 향해라. 오케이? 다른 곳을 향하면 안 된다. 한 값이 없다라는 얘기야. 그럼 이제 한 가지 경우를 더 보자. 벌써 배고파. 한 가지 경우를 더 보자고. 만약에 그래프가 이런 게 있어. 이렇게 나옵시다. 자, 내가 궁금한 건 리미트 x가 2를 향할 때 극한값이야. 그래서 두 가지로 봐. x가 2 플러스일 때 fx. 자, 2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에서 집어넣을 거야. 어딜 향하니? 이제 좀 바로바로 보이지 않니? 어딜 향해? 진짜가? 네. 어딜 향해? 2보다 작은 쪽에서 2에 가까워지게 집어넣어주면 그러면 2를 2에 가까워지죠. 이렇게. 절대로 2까지 안 들어간다고 4가 나올 리가 없는 거야. 2야. 그럼 2 플러스 큰 쪽에서 2가 가까워지고 있어. 어디를 향해서? 이렇게. 그렇지? 또 2잖아. 또 2. 2잖아. 자, 결국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함수값하고는 극한값이 전혀 관계가 없어. 왜? 거기까지 안 들어가니까. 2까지 안 들어가니까. 빵꾸가 나더라도 이렇게 같은 곳을 향하고 있으면 그게 극한값이 되는 거야. 알겠지? 틀어져 있을 때 극한값이 없는 거야. 알겠어요? 자, 이런 얘기들이 지금 10쪽에 보시면 나와 있고요. 무한대하고 마이너스 무한대 나누면 따로 하면 되는 거고, 그 3번, 그쵸? 무한대가 먼저 나오지? 상관없어요. 여기서는 무한대부터 나오는 거네. 그럼 해보자, 자. 자, 거기 있는 기본적인 문제 몇 개 풀면 이제 쉬워집니다. 지금까지 잘 들었으면 극한이
쉬워질 거야. 아, 그리고 자꾸 이제 점점 가깝게 집어넣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 2에 점점 가깝게 집어넣을 거야 라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집어넣나요? 라고 물어보면 그 원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 네이버후드라고 나와 있어. 정확히 말하잖아. 이 숫자 이웃에서 다가섭니다 라고 주어진다고. 근처에서 다가서는 거야. 2에 가깝게 집어넣을 때 이 근처에서 대충 집어넣으면 된다는 얘기지. 오케이. 자, 그렇다면, 자, 그럼 얘가 하나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y는 마이너스 x분의 2라는 게 있어. 유리함수야. 기본적인 그래프는 그릴 수 있어야 하고, 자, 이렇게 그려질 거야. 자, 이렇게 그려지는데, 뭐가 궁금하냐? 첫 번째, 리미트 x가 당연히 함수도 무한대로 가는 걸 물어봅니다. 자, fx라고 하자. 이 식이 fx야. 자, 유리마, fx가 무한대로 가요. x가 무한대로 갑니다. 함수가 어디를 향해서 합니까? 당황하지 말고. 자, 무한대로 가요. 무한대. 계속해서 x를 크면서 집어넣을 거야.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함수값을 봐야지. 함수가 점점 크게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잖아. 이렇게 점점 어디를 향해서 가? 그렇지. x축을 향해서 가잖아. 함수값을 보는 거야. 음수 쪽이지만 0을 향해서 가는 거잖아. 점점 x축에 가까워진다는 건 0을 향해서 간다는 얘기잖아. 나중에 필요하지만 나중입니다. 0에 가까워지고 있잖아. 지금 뭐 0.1, 0.01, 0.0, 마이너스 0.001, 마이너스 0.0001 이런 식으로 가까워지겠지. 자, 그렇다면 얘를 0에 가까워지긴 하는데 작은 쪽에서 가까워지는 거야? 큰 쪽에서 가까워지는 거야? 여기에 가까워지지. 함수가 이렇게 보면 쉬워요. 함수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 0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지고 있니? 큰 쪽에서 가까워지고 있니? 작은 쪽.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가 숨어 있어요. 극한값이 0인데 작은 쪽에서 0에 가까워진다라는 얘기야. 나중에 합성함수 할 때가 필요해. 지금 살짝만 얘기를 했고. 자, 리밋. 어떻게가 이제 fx가 0이랑 가까워지는 건데 왜 0이 돼요? 0의 목표라고 목표. 0이 되지 않아. 아, 그 얘기를 안 했구나. 0이 되진 않아. 0에 가까워지는 거야. 원래 극한에서 사용하는 등호가, 극한의 의미가 두 가지야. 극한에서 등호를 사용하는 의미에 대해서. 보통 수학에서는 똑같으면 능을 쓰는 거잖아. 근데 극한에서는 어떨 때 능을 쓰냐면, 알파라는 값으로 가까워진다. 이런 의미가 있어. 는이라는 의미가. 또는 알파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해서. 좋은 질문을 했어. 자, 내가 여기가 2라고 해. 근데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2로 가까워져. 점근선이야. 2가 되지 않아. 이럴 때도 극한값은 x가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은 2라고 한다고. 극한에서는. 절대 2가 안 나와. 또는 그래프가 그냥 상수함수야. y는 2야. 그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 함수값은 어디를 향해 갑니까? 라고 하는데 어디를 향해 가는 게 아니지. 그냥 2지. 그래서 극한값의 수렴값의 의미는 두 가지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딱 그 값이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가까워져도 돼. 좋은 질문이었어. 이해됐어? 자, 그렇다면 다시 얘기했으니까 자, 이거 대답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데 x에다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집어넣게 돼. 그럼 함수값은 어디를 향해? 걔도 0으로. 그렇지. 왜냐면 왼쪽으로 점점 작아지기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쪽으로 계속 작아지는 값을 집어넣겠다라는 얘기야. 점점 x축에 가까워지고 있잖아. 그 말은 0에 가까워지지. 하지만 얘는 위쪽에서 가까워지지. 양수 쪽에서 가까워지지. 큰 쪽에서 가까워지기 때문에 플러스가 숨어있는 거야. 알겠지? 무슨 말인지. 자, 리미트 x가 0 플러스를 향할 때 fx는 어떻게 될까요? 이 말은 0에 가까운 쪽에서 오른쪽에서 들어가겠다라는 얘기야. 그럼 함수값을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어떻게 되고 있어? 어떻게 되고 있어? 어떻게 되고 있어? 값이 어떻게 되고 있어? 나가고 가고 있잖아. 주식 와, 주식이 이거 맞네. 한 일주일 만에. 자, 일단 나라고 나오고 있잖아, 지금. 자, 어디로 가려고 해? 뭐가 나오고 있어?
0인데? 계속 작아지고 있잖아. 이거 뭐라고 표현하면 아까 얘기 나왔잖아. 여기 계속 작아지는 거 상태에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는 계속해서 커진다. 위로 가면 무한대야. 아래로 가면 마이너스 무한대야. 오케이? 잘 들어보세요. x가 그럼 0 마이너스는 어떻게 될까요? 0 마이너스는 여기서 0에 가깝게 집어넣겠다는 얘기야. 어디로 가고 있어? 계속 올라가잖아. 이런 무한대에 대한 개념들이 쭉 거기 나와 있습니다. 발산하는 거. 한 값을 향해서 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발산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거 약간 너희들이 헷갈려 할 수 있는데 또 하나 더. 자, y는 절대값 x분의 1이라는 그래프. 그래, 절대값을 학교에서 잘 안 가르쳐주니까 내가 보여줄게요. 요새 학교에서 절대값 그래프들 안 가르쳐주대. 시험도 안 나오고 거의. 옛날에는 많이 나왔었는데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수능을 준비하려면 알고 있긴 해야 돼. x가 양수를 집어넣을 때 음수를 집어넣을 때가 어차피 똑같은 상황이야. 절대값 된 거야. 그래서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 그래프가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돼. 즉 오른쪽 그래프를 대칭 운동하면 된다는 얘기야.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거 한번 봐볼까? x가 0 플러스로 가고 있어요. 자,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로 가고 있어요. 자, fx 함수가 0 플러스로 가겠다라는 얘기는 큰 쪽에서 0에 가깝게 집어넣겠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딱 봐도 무한 거죠. 그치? 자, 0 마이너스 작은 쪽에서 0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고 있어요. 딱 봐도 무한대죠. 같네요. 수렴이라고 말하면 틀린다. 무한대라는 개념 자체가 발산이야. 수렴은 특정 값을 향해서 가야지만이 수렴이라고 하는 거야. 발산이야 이거. 수렴 아닙니다. 그냥 같은 것을 향하니까 수렴하네 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 했으면 뭐 12개까지 개념은 다 끝나가고요. 처음 하는 거니까 너희도 숙제할 때 개념 익히기도 다 해야 됩니다. 알겠어. 빠짐없이 하시고 쉬었다가 정말 살짝 나간다 같은데. 자, 쉬었다가 할게요.